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입니다. 45일의 기적으로 알려진 방송작가 수필가 등으로 바쁘게 살아온 엄마 박지현과 번아웃을 마주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선 딸 신솔잎이 처음으로 떠난 이탈리아 순례, 로마, 아시시, 피렌체, 밀라노 등 엄마와 딸은 17일간 공동 운명체로 지냅니다. 말다툼으로 시작한 여행이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거듭나며 각자가 품어왔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퍼즐 맞추기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이해의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순례이자 내면의 여행길로 함께 떠나볼까요?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프롤로그.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문제 하나 낼까 한다. 꼭 맞춰야만 한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만이 답을 찾아낼 거다. 여행 갈까? 엄마랑 딸이랑 가는 게 맞을까? 안 가는 게 맞을까? 우리 딸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다. 각자 도생, 누구 하나 편안한 사람 없이 헉헉거리며 식구들 패끼치지 않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이른바 서라이벌 생존형 가족이었다. 그러기로 합의하고 살아온 것도 아닌데 뒤늦게들 아프다, 외롭다, 힘들었다, 슬펐다, 억울했다, 하소연하면서 서로 쿡쿡 찌르기 대회라도 하는 양 그런 차였다. 엄마와 딸의 이탈리아 여행, 대화라는 것을, 소통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봐야 한다는 걸 자각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선물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다. 각자 자신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들을 대면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딸이 이번 여행을 얼마나 고민했을지 가늠하고도 남았다.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착각했던 엄마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그건 엄마의 일이고 자신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딸이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엄마랑 딸의 여행은 안 가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모하게도 여행을 떠났다. 겁도 없이 말이다. 그렇게 떠난 모녀의 여행은 기적과도 같이 웃지 못할 시트콤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허탈하게 깨달았던 울림 같은 것. 우리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행복이었던 거다. 인생의 정답을 찾으러 이탈리아까지 온 건 아닐 테니까. 하여 문제의 정답은 가봐야만 안다. 바로 그거다. 그토록 멀고 딱딱한 벽처럼 느껴지던 엄마와 딸이 서로에게 더 가깝고 부드럽게 다가가서 너 다르고 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건강한 거리두기와 경계를 세울 수 있었던 여행. 서로에 의해 짓눌렸던 각자의 고유성을 되찾아 그 날개를 펼쳐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너 날거라. 나도 날아볼 테니. 내 인생, 내 인생.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그렇게 살아보자.
넌 지금 이대로도 아주 충분한 존재야. 미안하다. 고맙다. 멋진 내 딸 사랑한다. 박지현. 이해의 조각들을 찾는 여정. 부모님과의 여행은 많은 결심이 필요하다. 특히 엄마와의 여행은 용기가 필요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갭 이어를 보내면서 엄마와 국내 몇 군데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예행 연습과도 같았다. 물론 다투기도 했지만 꽤 괜찮은 경험들이었다. 그래서 큰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로마에서 사진 때문에 촉발된 냉전, 바티칸에서의 소중한 경험, 아시시에 입성하는 순간 터져나온 탄성, 무거운 캐리어 가방을 끌고 힘들게 플랫폼으로 이동하던 모습, 베네치아의 쨍쨍하지만 습한 운하 냄새, 코모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막막했던 기다림, 그리고 순간순간 체감했던 하느님과 성모님의 실존. 여행길에서 엄마와 나는 운명 공동체였다. 자주 짜증을 내고 다투면서도 다음 여정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해야 했던 시간. 여행 말미에는 전우애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은 퍼즐 맞추기를 하듯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의 조각들을 찾는 여정이었다. 내가 찾거나 발견한 것들이 새롭다거나 없던 것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서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관되어 왔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퍼즐은 내 조각과 엄마의 조각이 만나 교집합을 이룰 때 더 정교하게 맞춰지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는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외롭다거나 슬프다거나 무섭다는 그런 감정들과 벗삼으며 자라왔지만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나의 주된 감정은 불안이었다. 그것이 나를 홀로 감당하게 하고 도움 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있는 힘껏 애쓰도록 나를 다그친 것이다. 엄마와 함께한 여행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치유하고 회복했다. 그리고 지금의 엄마는 예전에 씩씩했던 여장부가 아니라 많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녀 사이를 애증의 관계라 말한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십자가의 길과도 같았지만 인생에서 이런 지난 여행 한 번쯤은 다녀오기를 추천한다.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여행. 그랬던 나와 엄마가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사이로 거듭났다. 이 책을 통해 세상 모든 엄마와 딸들이 용기와 희망을 품고 묶인 매듭을 푸는 치유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 신솔립. 대체 사진이 뭐라고? 화창한 날씨와 신선한 바람, 긴 비행시간을 견디고 로마 시내로 입성한 우리는 분위기에 취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웠다. 생각보다 넓은 숙소에 눈이 휘둥그레진 것도 잠시. 먼저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상쾌했다. 그것이 우리의 패착이었을까?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숙소 앞에 있는 스페인 계단으로 향했다.
엄마, 나 찍어줘. 단순한 이 말이 우리 모녀 싸움의 시작점이었다. 사실 사진이라는 게 개인의 취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 그러나 사진에 좀 집착하는 나는 원하는 구도로 담기지 않으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스타일이다. 엄마가 찍어준 사진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급기야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서로의 불만 섞인 고성이 오갔다. 네가 찍어준 내 사진은 괜찮은 줄 알아?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엄마 찍어준 건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찍어준 사진은 잘 나왔고 엄마는 그만큼 못 찍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서로 찍어주지 마. 대체 이깟 사진이 뭐라고. 그때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트레비 분수로 가는 길에서 엄마는 앞서 걷고 나는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구글맵을 보며 따라 걸었다.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으면 불퉁한 목소리로 이리 와야 돼 라고 하면 엄마는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따라왔다. 골목 끝에 트레비 분수가 보였다. 걸으면서 엄마의 마음이 좀 풀렸을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웬걸 엄마는 무심한 얼굴로 관광객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트레비 분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돌계단 위에 앉아 세상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분수대 앞까지 내려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을 부탁하며 포즈를 취하면서 웃고 있었다. 냉정한 엄마를 보니 화가 아니라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다. 여기까지 와서 좀 져주면 안 되냐? 되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성 안드레아 성당에서 미사를 볼 때도 따로 앉았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될 즈음 스페인 광장 노천 카페에 엄마랑 앉았다. 어색한 분위기에 사람들만 쳐다보다가 내가 먼저 어렵게 사과를 했다. 피곤한 엄마 얼굴을 보면서 사진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다. 그래, 나는 엄마랑 여행하러 온 거지. 사진에 집착하지 말자. 첫날 얻은 교훈이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다른 딸대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내가 첫날 얻은 교훈은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그러는구나 였다. 나는 잘 찍어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딸에게서 또 하나의 모녀 관계인 친정어머니와 나의 모습이 투사되었다. 어머니와 이스라엘을 순례할 때다. 나는 어머니를 예쁘게 찍어드리려고 요런저런 포즈를 잡아보라며 공을 들였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나를 찍어준 사진은 영 마음에 들지 않은 거다. 왜 안 그렇겠는가? 핸드폰 작동이 서툰 데다 긴장 탓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깟 사진이 뭐라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드나 싶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네. 그래도 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 멋진 트레비 분수가 우리 모녀에겐 트러블 분수였다. 그날은 그랬다.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내 딸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매듭을 묶어왔다는 것을 상기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불면서 몸에 한기가 들었다. 긴 비행에 지치고 또 쉬지 않고 바로 나와서 무리가 된 데다 티격태격 감정 소모까지 했으니 마음 같아선 숙소로 돌아가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딸은 머뭇머뭇 말도 못하고 스페인 광장을 배회했다. 마음이 짠했다.
카페에 들어가 딸은 아페롤 스포리츠 칵테일을, 나는 따뜻한 과일차를 주문했다. 갑자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했다. 엄마,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는 게 많았겠어. 그래서 그만. 집에서와 다른 딸의 모습에 당황한 나는 이 아이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울컥하며 목이 메었다. 고맙기도 하고 왠지 안쓰러워 보여 고개를 주걱거리며 나도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거기까지가 나야. 엄마라는 존재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엄마도 못하는 게 있고 내 성에 차지 않아서 실망시킬 수도 있거든. 엄마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질 테니까.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서로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풀 수 있었던 건 미사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다.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는 소소한 일상에서 각자의 감정과 느낌, 생각의 움직임들을 알아차리고 자기답게 자유로운 소통 안에서 교감하는 과정일 것이다. 멀리 있거나 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함께 한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함께함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정말 기적처럼 여기까지 왔다. 딸이 준비한 컵밥으로 저녁을 먹었다. 따끈한 국물이 으슬으슬 춥던 몸을 덮여주었다. 내일 아침엔 성체 기적 경당이 있는 우르비에토로 간다. 여행 첫날의 말다툼, 그 덕분에 얻은 교훈, 그럼 된 거다. 행복한 밤, 굿나잇.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순간. 마나롤라 둘레길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몸을 살랑살랑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이어진 엄마의 대답. 보면 뭐 어때?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더니 엄지척을 하며 지나갔다. 엄마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조금씩 차올랐다. 더 이상 엄마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찬송가일 수도 있고 청춘에 대한 회상일 수도 있으며 또 낯선 이탈리아 바닷가에서 느끼는 순수한 감상일 수도 있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엄마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나롤라의 석양은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듯 절정에 이르렀다.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바닷바람에 몸을 맡긴 지금의 엄마와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에 엄마가 겹쳐졌다. 밤을 새며 대본을 쓰느라 아침에 늘 자고 있던 엄마. 온 신경이 곤두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엄마. 어려운 상황에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엄마. 그건 엄마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악바리의 모습으로 살았을 거고 내가 마주하는 엄마는 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사실 이렇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사람이었다. 그 세월의 간극이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엄마와의 여행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엄마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도. 묻고 덮어온 감정의 매듭.
밀라노 두오모역을 가려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내려가는 통로가 많아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다. 두오모역은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다. 밀라노 대성당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가볼 만한 곳 1위다. 역 밖으로 나오니 밀라노 대성당이 우뚝 서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수많은 첨탑과 그 위에 있는 정교한 여러 성인상, 그 거대한 외관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광장 앞 비둘기들이 하늘로 땅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마치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았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대리석으로 된 종각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특이한 구조였으나 잠시 쉬면서 밀라노 시가를 내려다보거나 사진을 찍기엔 좋았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는 더듬더듬 어린아이 걸음마 마냥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부지런히 셔터를 눌렀다. 교중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재단 앞 두 번째 자리에 앉은 우리는 대성전 내부의 천장이며 벽면과 기둥에 장식된 수많은 석상들을 둘러봤다. 웅장하고 신비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연신 감탄사가 쏟아졌다. 영적인 양식을 채운 뒤 밀라노 거리의 낭만을 만끽하며 저녁을 먹으러 이동했다. 아뿔싸, 딸이 검색해 놓은 맛집이 문이 닫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낸 곳은 이 지역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는 로컬 식당이었다. 나는 치즈 스테이크와 샐러드, 딸은 와인 한 잔과 해물 요리를 시켰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각자 마음 안에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행여 상대가 기분 상할까봐,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부정적인 감정에 발끈해서 갈등의 단초가 될까봐 참고 삼키고 억누르고 체념했던 경험이 너무 많았던 거다. 작은 다툼이라도 생기면 내가 참고 말지 생각하며 진흙땅에 마른 흙을 덮듯 자신의 적나라한 감정과 욕구들을 묻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라면 세상 모든 흙이 다 사라져 버렸을 터이다. 나는 첫 딸이 5살, 작은 딸이 2살 때부터 방송 작가로 일했다. 두 딸은 어린 나이 때에 겪는 불안한 감정들을 부모와 함께 해소하지 못했다. 그건 곧 트라우마가 되어 커서도 부모와 상의하는 게 어렵고 힘 있는 자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마저 허용할 수 없게 된다. 갈등 상황이 생겨도 나 화났어, 나 짜증났어 라고 본성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감정이라는 목소리와 곁들여서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던 밀라노의 만찬. 여행이라는 시간 덕분이다. 솔리바, 우리 조금씩 솔직해지고 우리 천천히 다정해지자꾸나.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에 후원 안내를 참조하세요.